몸 한 군데만 균형이 깨져도 건강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MRI 찍으니까 디스크가 완전히 터져나가더라고요. 다리도 거의 못 서는 정도였거든요.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은 목, 허리, 어깨 등에 생기는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는데요. 사고가 나가지고 넘어지면서 인대가 2개가 끊길 정도로 끊기 일부 직전까지 갔는데 노화, 반복 동작,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디스크, 힘줄 등의 피로가 누적됐기 때문입니다. 매년 늘고 있는 현대인의 고질병 근골격계 질환. 비수술 치료로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일상생활이 힘들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수술에 대한 부담으로 치료를 꺼리는 환자가 많습니다. 광학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잘 보이거든요. 관절, 척추뿐만 아니라 다 적용 범위가 늘어나고 있고요. 요즘 사실 의사들에게서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들에게서 관건 지금 화두는 내시경입니다. 내시경을 할 수 있냐 없냐, 내시경을 얼마나 더 적용시킬 수 있냐 없냐가 요즘은 최신 트렌드고 화두고요. 예전에는 어깨 수술을 할 때 한 7cm나 10cm 정도의 상처를 이렇게 어깨 앞쪽에 열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7cm, 10cm 절개가 들어가면 반드시 안쪽에 연부 조직을 가르고 근육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근육 손상이 큰 만큼 출혈도 많아지고 통증도 심해지고 감염 위험성도 올라갑니다. 수술이 두렵다면 문제가 되는 특정 부위만 제거하는 내시경 치료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병변 주위 뼈나 근육을 제거하지 않아 회복이 빠르고 몸 본연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요. 작은 절개 범위로 고령이나 만성질환자도 비교적 부담을 덜 수 있죠. 목, 허리, 어깨 통증을 해결하는 내시경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무너진 몸의 기둥을 바로 세워 환자에게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한다. 신경외과 전문의 황철인 원장. 최소 침습 치료부터 재활까지 건강하고 빠른 일상 회복을 돕는다. 정형외과 전문의 박선재 원장. 척추관 협착증은 중장년층이 흔히 겪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박근우 씨도 엉덩이부터 발끝까지 당기고 저리는 증상이 있었는데요. 한 달 전 증상이 갑자기 심해져 혼자 장 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다리가 마음대로 안 움직이니 기운도 없었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다리가 자꾸 찌릿찌릿 땡기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게 제 일상이 제일 불편하죠. 평지를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부터 허벅지, 엉덩이까지 아프고 저렸습니다. 발끝까지 찌릿한 느낌과 감각 이상도 생겼는데요. 두려운 마음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술만은 피하고 싶어 다양한 보존적 치료를 받았죠. 허리 통증이 와가지고 주사, 신경주사, 강압주사, 물리치료, 전기치료, 그다음에 경인치료 그리고 그런 거를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척추 질환의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로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는 두려움으로 진료조차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료 시기를 놓쳐 주사, 물리치료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문제가 지속되면 수술을 해야 하죠. 지금 디스크가 있고요. 디스크가 있는데 경미한 협착증 같이 동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증상은 좀 허리 아프시고 그다음에 양쪽 다리 엉치부터 엉덩이부터 허벅지 뒤쪽까지 해서 쭉 다리가 땡기시거든요. 주사 치료를 쭉 하셨거든요. 이때까지 좀 긴 시간 동안. 그래 했는데도 증상 호전이 없으셔서 이제 치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했다는 박근우 씨. 무거운 물건도 나르고 몸을 혹사해 허리에 무리가 갔는데요. 더 정확한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척추관 협착증에 이어 디스크까지 터져 있었습니다.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튀어나와 신경을 눌러 다리가 저리고 아팠던 겁니다.
요 사진 보시면 신경이 이렇게 하얗게 내려오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막혀 있는 거 보이죠? 여기 우리가 이거 뚫어줄 거예요. 4, 5번은 막히면서 단면에 보면 여기 동그란 신경이 지금 여기 짜부러져 있다는 거 느껴질 거예요. 크게 째고 수술 안 하고 구멍만 뚝 뚫어가지고 내시경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말끔하게 될 거예요. 척추질병은 대부분 반복적인 동작이나 부적절한 작업 자세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 늘어나듯 척추와 디스크도 퇴행성 변화를 겪고 척추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하를 넘어서는 허리 활동.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들이 김장 담그는데 10포기만 담그면 될 걸 100포기, 30포기 하루 종일 담아가면서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허리 손상을 주는 거. 한 번 손상을 주면 복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자기 선을 지키는 게 제일 허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증상이 심하면 신경의 압박과 손상으로 근력이 약해지고 보행장애와 마비 증상까지 동반될 수 있는데요. 혹시 모를 말초신경질환의 진단을 위해 신경전도검사를 시행했습니다. 말초신경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사죠. 다 나오면 축구도 하고 싶고 일도 하고 싶고 오만 거 다 하고 싶어요. 뛰고 싶어.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한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합니다. 허리에 작은 구멍을 2개 내서 한쪽으로는 내시경을 삽입하고 반대쪽으로 기구를 삽입하는데요. 문제가 되는 디스크와 인대만 골라서 제거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뼈가 보이시잖아요. 내시경으로. 이걸 옛날에 뼈를 보기 위해서 오픈을 해서 큰 현미경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내시경으로 하면 굉장히 자세하게 보입니다. 척추 내시경은 기존 현미경보다 40배 이상 선명한 영상으로 병변을 구분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MRI 검사로 잡아내지 못했던 부위도 치료할 수 있죠. 예상보다 디스크 파열이 심각했는데요. 수술 중 발견한 병변도 내시경을 이용해 해결했습니다. 디스크가 사진상에는 안 터진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터졌네요. 신경하고 다 들러붙어 있어가지고 다 뗐습니다. 떼고 신경 여기를 이렇게 약간 옆으로 제쳐보면은 요 하얀 부분 여기 디스크입니다. 근데 오른쪽은 터지진 않으셨어요. 이게 염증이 심하면 요 디스크랑 신경이 다 들어붙거든요. 이것도 유착도 저희가 풀어놨습니다. 협착증으로 좁아져 있는 척추관을 넓혀줬습니다. 파열된 디스크와 염증도 제거해 신경의 압박을 풀어줬습니다. 수술은 신경이 손상되기 전에 해야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신경이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회복된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후유증을 남길 수 있죠. 다행히 늦지 않게 치료를 잘 마쳤는데요. 앞으로 관리가 중요합니다. 수술은 뭐 잘 진행됐습니다. 잘 진행됐고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재발이 있는 병입니다. 재발률이 보통 5%에서 10% 정도 잡는데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이제 술 후 저희 관리가 중요하죠. 그거는 저희랑 같이 한번 또 관리를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술 후 2일이 지났습니다. 걸을 때 심했던 다리와 허리 통증도 사라졌는데요. 학창 시절 축구 선수를 할 만큼 활동하기를 좋아했던 박근우 씨. 걷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어 많이 답답했는데요. 이제 마음껏 움직일 수 있어 우울했던 기분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찌릿찌릿하고 땡기고 있었는데 수술 후에는 많이 호전되고 걷는 것도 많이 편해졌어요. 좀 어떻게 허리 아픈 거는 좀 어떠세요? 수술 한 다리만 아프고. 좀 아프죠? 내시경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회복이 빠르다는 겁니다. 1cm 미만으로 절개를 하고 전신 마취가 필요 없어 신체 부담이 적기 때문인데요. 일상으로 복귀하는 속도도 빠릅니다.
수술하고 나면 우리가 피주머니라는 걸 찹니다. 피가 안에 고이면 안 되니까. 그게 거의 다 나오고 피주머니만 빼게 되면 퇴원이 가능한데 그게 빠르면 1박 2일, 뭐 좀 길게 잡아도 3박 4일 이내. 그거만 빼면 언제든 퇴원 가능하시고요. 목이 뻐근하고 팔이 저리는 증상이 있었다는 김기훈 씨. 단순히 근육통이라고 생각하고 물리치료만 받았는데요. 날개뼈가 욱신거리고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경추의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는 목 디스크였습니다. 2달쯤 돼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 이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잘못 잤구나 이래 해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생활을 했죠. 하는데 이제 통증이 계속 오니 다른 병원에 가서 뭐 사진 찍고 물리치료하고 약을 먹고 이래 하는데 이제 그때뿐이고 그래 해가지고 이제 이게 많이 아프니까 그래 이제 왼쪽으로도 어깨 이쪽으로 오니까는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 이렇게 하면은 팔로 오세요. 전기가 쫙 오죠. 상박 쪽, 팔꿈치 아래로는요. 보통 목 디스크 통증이 있으면 목에서부터 쫙 이렇게 타고 내려갑니다. 손가락까지 가시고요. 보통 날개축지 여기가 많이 아프세요. 공통적으로. 목 디스크 치료하고 나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걸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수술해야 될 정도로 심하다 하는 거는 본인이 알게 됩니다.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협착증이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 디스크 같은 경우도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해서 참는 경우 이제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리에, 뭐 하지에, 뭐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팔이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빨리 수술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목 디스크는 초기에 목 주변에만 생기던 통증이 시간이 갈수록 점차 손, 팔, 어깨까지 번지는데요. 경추에 생겨 말초신경뿐 아니라 중추신경까지 누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뇌와 척수로 이루어진 중추신경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환자분 양방향 내시경으로 목 디스크 제거술 시행하실 거고요. 기존의 그 오픈 수술, 그러니까 전방 경유법과 다르게 목 뒤로 들어갑니다. 목 뒤로 들어가서 0.5cm 내지 0.7cm짜리 구멍 2개를 내고 한쪽은 내시경을 놓고 한쪽은 기구를 넣어서 기구 쪽으로 이제 작업을 해서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요. 터진 디스크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터진 부분에 이제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그거를 고주파로 조금 떼어주고 하고 나올 겁니다. 목 디스크 수술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앞쪽으로 들어가 문제가 있는 디스크를 모두 제거한 후 인공 디스크 또는 인공 관절을 넣는 방법과 목 뒤쪽으로 들어가 내시경을 이용해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김기훈 씨는 뒤쪽으로 들어가는 양방향 내시경 디스크 감압술을 시행했습니다. 디스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내시경을 사용하며 근육 손상을 최소로 줄여 수술 후 발생하는 불편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공 디스크나 인공 관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짧아지고 회복도 빠릅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디스크가 그 MR상에도 많았는데 안이 많이 터져 있더라고요. 그거 뒤쪽으로 들어가서 내시경을 보면서 차근차근 다 제거했습니다. 경추 부분에 검게 튀어나온 디스크가 수술 후 잘 제거됐습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관도 충분히 넓혀 신경의 압박도 사라졌습니다. 수술 후 2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김기훈 씨를 괴롭히던 팔과 어깨 통증이 많이 호전됐는데요. 절개 범위가 작고 주변 근육과 뼈를 제거하지 않아 회복이 그만큼 빠릅니다. 뇌관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옆에서 수술을 지켜본 아내도 남편의 빠른 회복에 마음이 한결 놓이는데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있어주길 바랍니다. 이제 수술하기 전에는 올리고 이래 저리고 이래 했는데 지금 수술하고 나서는 그런 증상은 없고 편해졌. 대부분 수술만 받으면 척추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술은 질환 부위만을 제거합니다. 수술 후에도 과도한 부담이 그대로 있으면 같은 부분 또는 다른 마디에 병이 생길 수 있는데요. 바른 자세와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뭐 하면은 한 4주 이게 차고 이래 하면은 이제 완치가 되면은 낚시 바닷가 가가지고 갯바위 낚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경과 확인을 위해 황철은 원장이 병 씨를 찾았습니다. 수술 후 회복 속도가 빠른데요.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났더라도 관리를 잘 못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수술 경감 좋습니다. 좋고 뭐 환자 증상 보시듯이 지금 증상 많이 좋아지셨고요. 되게 팔 저리고 그러셨는데 지금 그런 증상 많이 해소돼 가지고 편안하게 지금 좀 지내고 계시고요.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목부터 허리, 엉덩이에 이르기까지 주요 골격을 유지하도록 돕는 부위죠. 시간이 흐르면 피로도가 누적되고 세월에 약해지고 변형이 생길 수 있는데요. 황학선 씨도 노화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딪히고 이런 건 없는데 뭐 여러 가지로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허리에 아마 무리가 갔는가 싶습니다. 가장 불편한 거는 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엉치 부분, 그 다음에는 허벅지까지 이렇게 저립니다. 척추 주변이 비정상적으로 심한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면 뼈의 일부가 자랄 수 있습니다. 신경을 감싸고 있는 황색 인대도 두꺼워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한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그 안에 신경을 압박하고 다리 통증과 저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죠. 한 몇 년 전부터 증상이 계속 쭉 있어 오셨고 치료를 쭉 하셨어요. 뭐 통증 클리닉도 다니시고 뭐 한방 가서 침도 맞고 치료를 하셨고 뭐 하시다가 증상이 도저히 호전이 안 되고 악화되셔가지고 결국 저희 병원에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요추 3, 4번과 4, 5번 두 군데의 척추관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황색인대가 척추관을 압박하며 신경의 흐름을 끊었는데요. 보행 시 다리 통증이 심하고 하지에 저린 증상도 나타났죠. 이 하얀 신경이 내려오다 두 군데 뚝뚝 끊겨 있으시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다 연결이 돼가지고 신경이 지금 여기 원활하게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군데가 다.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 두꺼워진 황색 인대만을 선택해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했는데요. 주변 정상 조직을 억지로 벌리거나 고정할 필요가 없어 정상적인 근육과 뼈, 관절 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분 마취로 치료할 수 있어 고령에도 수술을 시행할 수 있죠. 사실 뭐 척추관 협착증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삶의 질과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하루를 살아도 사실 안 아프고 좀 더 좋은 삶을 영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요. 아프게 보내는 시간이나 안 아프고 보내는 시간이나 어차피 가는 시간은 똑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안 아프고 사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술 후 바로 다음 날부터 보행이 가능했는데요. 10일 정도가 지난 현재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걷기 힘들 정도로 심했던 통증이 사라지고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정기검진과 운동치료를 받으면서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거짓말처럼 아픈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걸어 다니는 데는 아무 이상도 없고 서가 있어도 뭐 도저히 아프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급성 디스크 파열이 있었던 조호성 씨. 허리부터 왼쪽 다리까지 이어지는 방사통이 심했는데요. 한창 일해야 하는 나이에 통증으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안고 수술을 결정한 이유입니다. MRI 찍으니까 디스크가 완전히 터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을 완전히 눌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리가 왼쪽
다리도 거의 못 쓰는 정도였거든요. 그냥 뭐 수술하면 다 하지 말라고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운동으로 해야 했는데 너무 아프니까. 혹시 모를 후유증과 재발의 두려움 때문에 통증이 심해도 무작정 참는 환자가 많은데요. 시기를 놓치면 치료가 복잡하고 회복 과정이 길어집니다. 조호성 씨는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한 디스크 감압술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잘 걸어 다니고 일도 지금 이 복대 차고 있는데 약 먹고 일하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는데 지금 너무 좋습니다. 지금. 수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치료 후 통증이 사라지면 허리 건강에 다시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호성 씨는 누구보다 정기검진과 재활치료에 각별하게 신경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번 수술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스크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 하신 거거든요, 지금. 재발되신 거고 사실 조기 재발에 해당되는 디스크였었고요. 처음 하고 되게 좋아오셨다가 바로 활동을 좀 많이 하셨나 봐요. 막 낚시도 하고 그 대여로 잡고 다니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골프도 막 치고. 그래서 다시 아파서 다리가 아프고 허리 아프고 땡기고 그래서 바로 하진 않고 주사 치료를 좀 했죠. 한 두 달 하셨고요. 통증이 계속 지속돼서 결국은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었죠. 한 1cm 정도보다 작은 흉터가 2개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멍을 통해서 두 기구가 들어가서 이제 디스크 정리를 하는 그런 수술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하시고 막 낚시하고 막 무리하게 하셨잖아요. 거의 정리돼가지고 이제 새까만 부분 없고 지금 디스크 비어 있는 부분만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는 잘 돼 있는데 밑에 또 디스크 있거든요. 요거는 아버님 언제든 문제 될 수 있으니까 좀 취미생활 같은 골프 치고 싶다든지 낚시하고 싶다든지 그런 거 조금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발한 디스크를 제거하고 신경의 압박을 풀어줬습니다. 재발성 디스크 다시 재발한 디스크도 내시경으로 얼마든지 제거가 가능하고요. 이제 예전에는 재발을 한번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요즘 또 간단하게 내시경으로 또 다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재발이 된다 해도 아주 가볍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척추질환 치료는 의사의 노력에 더해 환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수술 후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이 가능한 시기가 되면 꾸준한 재활과 운동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수술로 약화된 척추와 관련 근육을 강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주 몸이 좋습니다. 지금은 삶이 즐겁습니다. 그 힘들 때 비하면 아주 너무 좋은 상태니까 걷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요즘은 허리가 힘이 자꾸 붙고 괜찮아지고 있으니까 더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병원에서 조언해준 대로 무리하지 않고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했는데요. 수술 부위가 회복됐다면 약간 땀이 날 정도로 빠른 걸음으로 걷기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허리 질환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프고 보니까 제가 건강한 게 최고고 그리고 또 집사람 우리 장미영이 한테 내가 또 많이 소홀했던 것 같은데 더 집사람한테 더 잘하고 싶습니다. 이때까지 다 잘 살아줬고 또 더 잘 살 것이고 애들하고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깨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부위입니다. 어깨를 감싼 4개의 근육과 힘줄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이정훈 씨는 팔을 돌리거나 들게 하는 이 회전근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른쪽 팔은 머리 위로 잘 올라가는데요. 왼쪽은 최대한 팔을 올려보려고 해도 이게 한계입니다. 한 2, 3개월 됐어요. 여기 사고가 나가지고 넘어지면서 인대가 2개가 저기 끊길 정도로 끊기 일부 직전까지 갔는데 이제 시간상 수술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뭐 샤워 같은 거 할 때 이제 팔이 위로 잘 못 올라가니까 이 팔이 베어갖고 이게 다라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게 현재. 그리고 이제 물건을 내가 왼손잡이다 보니까 무의식중에 그냥 들다 보면 이 나도 모르게 뭐 물건 놓친다든가. 회전근개가 파열됐지만 수술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통증을 가라앉히는 주사부터 다양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는데요. 1년 동안 치료해도 통증이 지속됐습니다. 회전근개도 완전히 파열됐죠. 부분 파열과 다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열 정도가 심해지고 근육이 퇴화될 수 있어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힘줄이 이렇게 뼈에 붙어 있다가 붙어 있는 부분이 없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분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사실 회복이 되거나 그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데 완전히 떨어지고 나면 이 힘줄 자체가 고무줄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파열된 힘줄이 점점 말려 들어가고 환자 증상도 점점 나빠지고 이게 힘줄의 질도 점점 안 좋아지기 때문에 가급적 발견 후에는 빨리 치료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술 시기를 놓쳤지만 아직은 많이 늦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정우님 팔 앞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봅시다. 어디까지 올라가? 지금 통증이 좀 오세요? 제가 살짝 도와드려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갈 때 아프신 거.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갔을 때가 아프고 드는데 열쪽에는 괜찮아요. 요 찌그덕 하는 거 느껴지시죠? 깜짝 놀랄 정도로 불편하시고. 도움을 받아야 팔을 올릴 수 있는 회전근개 파열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 회전근개를 견봉이라는 뼈가 덮고 있는 형태인데 이게 다양한 이유로 회전근개 힘줄과 견봉이 자주 부딪히는 상황에서 통증이랑 운동 제한이 발생하는 것을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로 회전근개 힘줄이 부어가지고 염증이 생기면 제한된 공간에서 이렇게 많이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근개에 염증이 생기는 석회화 건염이나 회전근개 병증, 회전근개 파열 때 좀 더 충돌이 잘 되고요. 그리고 견봉뼈가 원래는 이렇게 평평한 모양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구부러져서 아래쪽을 향하는 갈고리 모양을 띠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더 충돌이 많아져서 충돌 증후군이 생기게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과 어깨 충돌 증후군이 함께 있었는데요. 어깨뼈를 감싸고 있는 견봉뼈와 어깨에서 힘줄 역할을 하는 회전근개가 서로 부딪히면서 염증을 일으킨 겁니다. 팔을 높이 들거나 뒤로 젖힐 때 통증이 발생하며 걸리는 듯한 소리가 동반되는 게 특징이죠. 가르치는 요 안쪽 깊이가 원래 견봉의 높이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퇴행성 혹은 잦은 충돌로 아래쪽으로 뼈가 자라나 있는 형태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회전근개 힘줄이 요 튀어나온 뼈에 계속 눌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가 뼈를 갈아서 평평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먼저 어깨 충돌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 견봉 성형술을 시행합니다. 병변이 발생한 어깨에 최소한의 절개를 한 뒤 관절 내시경과 특수기구를 삽입하는데요. 충돌이 발생하는 견봉을 깎아내 좁아진 관절 내부를 넓히는 방법입니다. 견봉 밑에 자라난 골격을 깎은 시술은 완료돼서 아래 공간이 넓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내부 상태를 직접 확인하며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세한 손상 부위까지 꼼꼼하게 치료가 가능한데요. 기존 수술법보다 절개 범위가 작아 출혈이 적고 흉터가 작은 편입니다. 저희가 기구로 잡고 있는 힘줄이 아까 파열됐다고 했던
극상건, 극하건이 합쳐진 힘줄인데 이게 원래는 요 기구가 있는 요 위치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잡아서 당겨 보면 당겨와서 봉합은 가능할 것 같고, 회전근개의 경우 한 번 파열되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어려운데요. 오히려 파열의 크기가 점점 커질 위험이 있어 힘줄을 봉합하는 수술이 꼭 필요했습니다. 힘줄이 부착돼 있던 뼈에 나사를 박은 후 나사에 달린 실로 파열된 회전근개를 원래 위치로 단단히 봉합해줍니다. 파열된 회전근개 봉합을 2열 봉합술로 해서 아주 튼튼하게 봉합을 해놨고, 이렇게 튼튼하게 봉합을 해놨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재활, 운동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파열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이중으로 튼튼하게 봉합했습니다. 환자분들이 힘줄이 단단하게 봉합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어깨를 이전처럼 안 아프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리고 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재활치료, 운동치료가 더 중요하고요. 일단 재활치료, 운동치료를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수술은 잘 된 상태입니다. 끊어져 있던 회전근개를 다시 어깨뼈에 부착해 움직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전근개 재건술 이후에는 어깨를 보호하고 봉합한 회전근개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보조기를 착용합니다. 수술 후 어깨 관절의 고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착이 생길 수 있어 재활 치료도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공을 쥐었다 폈다 하면 팔의 감각기 회복에 도움이 되죠. 어저께 수술 받고 나와서는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이게 팔이 마취도 안 풀리고 해서 지금은 이제 손이 좀 쥐어지고 하는데 많이 아프고 이러는데 지금은 통증이 많이 가시고 이전보다는 오늘 아침에 결과 사진을 봤는데 깨끗하게 수술이 깨끗하게 잘 됐더라고요. 통증도 이전보다는 많이 가시고 지금. 최소 침습적 수술로 회복 속도도 빨라져 금방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몸이 아프면서 아이와 마음껏 놀아주지 못한 게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요. 빨리 퇴원해서 아들과 운동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제일 하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운동하고, 그동안 제가 아프다는 핑계로 이제 애가 초등학교 4학년으로 가는데 사내 아이인데 딱히 많이 못 놀아줬어요. 그게 항상 마음에 안쓰러운데 이제 몸이 좀 다 낫고 나면 같이 운동도 좀 하고 놀아주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큽니다.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박선재 원장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회복이 순조로워 조기 퇴원이 가능할 정도인데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관절 가동 범위를 향상시키는 운동과 혈액순환을 증진시킬 수 있는 스트레칭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믿고 이제 잘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풀거나 막 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조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또 환자분께 봉합한 사진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되게 튼튼하게 잘 됐다고 좋아하시던데, 오히려 너무 안심해서 이걸 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보조기를 꼭 잘 차고 재활 치료를 좀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 전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는 김우봉 씨. 처음엔 물리치료만 받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요. 하지만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6개월 전부턴 통증이 심각해졌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통증이 심했습니다.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뒤두박근 앞에 요 부분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습니다. 2000년도 여름이었을 겁니다. 그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병원에 처음 찾아오게 됐어요. 일상생활 할 때 보면 우리하게 앞에서 크게 행동하는데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조금 탄다든지 이 정도는 가능한데 무거운 걸 들거나 이런 건 일체 하지는 못했습니다. 타병원에서 약물과 주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는데요. 어깨관절 내에 고름이 차는 화농성 관절염까지 앓았습니다.
결국 다시 정밀 검사를 시행했는데요. 흔히 알통이라고 부르는 이두박근 중 긴 근육의 파열이 의심돼 수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타원에서 계속 주사 치료랑 물리 치료를 시행했으나 호전이 없어서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MRI도 여러 번 촬영을 하셨었는데 회전근개 파열이거나 동결견이 심하다거나 충돌 증후군이 심하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김우봉님은 3가지 경우에 다 해당되지 않았었고 그래서 일단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한 경우입니다. 밤에도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통증이 너무 심하시고 기존 치료에 불만이 있으셔서 저희 병원을 찾게 되셨습니다. 통증의 원인은 이두박근 장건 파열뿐 아니라 어깨 충돌 증후군과 회전근개 병증이 복합적으로 있었는데요. 염증이 심하고 기능을 상실한 이두박근은 통증과 염증 반응을 더 일으킬 수 있어 절제해줬습니다. 잦은 충돌이 있는 견봉을 다듬어 어깨 내부에 적절한 높이를 만들어줬는데요. 굳어있는 어깨는 브리즈망 시술로 부드럽게 풀어줘 통증의 호전을 도왔습니다. 관절경으로 이두박근을 정리한 모습인데요. 수술 전 눌려있던 인대가 수술 후 펴졌습니다. 대부분 회전근개 파열이나 충돌 증후군, 석회화 건염, 오십견 같이 이렇게 유병률이 높은 질환을 먼저 의심하고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앞서 말했던 질환들이 보이지 않으면 보통 보존적 치료를 하는데요. 수술을 하지 않고 비수술적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증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다른 질환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조금은 유병률이 낮은 질환들도 의심을 하고 거기에 맞는 신체 진찰을 하고 MRI를 다시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평소 활동적인 성격으로 30년 넘게 운동을 해온 김우봉 씨. 잔병실에 하나 없을 정도로 건강한 체질이었는데요. 처음으로 큰 병을 앓으면서 수술이라는 큰 고비를 넘었죠. 다행히 통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예, 전에는 아예 아령이라든지 이런 건 이렇게 드는 거는 요 어깨가 결리서 아예 들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수술 이후에는 지금 현재는 아령을 좀 어느 정도는 가볍게 들 수 있는 정도는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병원에서 도수 치료를 받고 집에서는 재활 운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약해진 어깨 근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통증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팔꿈치를 굽히고 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하루빨리 자유롭게 운동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재활 치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확실히 나아지니까 내 생활을 원래 하던 운동도 할 수가 있고 모든 게 편하니까 안 아프니까 아무렇게나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죠. 한 2, 3개월이 지나면은 원래 할 수 있던 운동도 평상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시니까 저도 지금부터 조금씩 몸을 이렇게 풀다가 2, 3개월 후에는 정전과 같이 똑같은 운동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산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회전근개가 파열돼 팔이 올라가지 않는 상태로 병원을 찾은 이중현 씨. 관절경을 이용한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했는데요. 현재 통증이 사라지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리는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제가 손볼 감시원인데요. 순찰하다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통증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시간이 넘고 2시간이 넘으니까 시동을 걸려는 손이 잘 안 올라가서 병원에 내원오게 됐습니다. 비교적 급성으로 진행된 회전근개 파열이었습니다. 부상을 당하기 전 어깨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데요. 낙상 사고 후 오른쪽 어깨에 통증과 부기가 심했죠. 검사 결과
어깨를 덮고 있는 견봉이 잘못 자라 있는 어깨 충돌 증후군도 함께 있었는데요. 내시경을 사용해 완전히 끊어진 회전근개를 봉합해주고 어깨뼈도 깔끔하게 다듬어줬습니다. 외상에 의한 회전근개 완전 파열이 발생한 케이스인데요. 수술한 지 4주 정도 되었고요. 오히려 급성기에 바로 오셨기 때문에 힘줄의 질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되게 탄탄한 힘줄의 느낌이 있었고 봉합이 확실하게 잘 돼 있어서 지금 재활은 원활히 진행 중입니다. 꾸준한 재활 치료로 어깨 관절의 기능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네, 팔 한번 살짝 들어보겠습니다. 힘 한번 빼시고, 자, 이 정도 하면 좀 통증이 오시나요? 좀 어떠세요? 살짝 오고. 내시경의 발달로 수술 범위가 작아져 회복과 재활 기간도 많이 줄었습니다. 촬영한 MRI에서 이쪽에 붙어 있어야 할 힘줄이 끊어져서 이쪽으로 후퇴, 당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끊어져 있는 힘줄, 회전근개를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수술만큼 재활 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활을 빨리 정확히 신속하게 하려면 수술 때 견고하게 수술 부위를 봉합하거나 정리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재활을 잘 하기 위해서 수술을 공들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환자분들은 뭐 힘줄이고 뭐 회전근개고 이런 말을 뭐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환자분들 목표는 어깨를 아프지 않고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쓰고 싶은 건데, 봉합은 잘 됐지만 어깨를 잘 못 쓰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봉합을 잘 해놓고 이전처럼 아프지 않고 부드럽게 쓰려면 재활을 반드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수술 직후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게 좋은데요. 주치의와 상담하에 몸에 맞는 적절한 운동으로 어깨 가동 범위를 넓히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혈액순환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는 팔 굽혀 펴기를 푸시업을 하루에 한 40개 정도 했는데 이걸 안 하니까 여기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그걸 좀 하고 싶고, 또 운동을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즐겨 하거든요. 즐겨 하는데 그걸 좀 못해서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싶어요. 정원사로 일하고 있는 윤한갑 씨. 대부분 무거운 가위를 잡고 팔을 위로 들어 식물을 다듬는 게 주요 일과인데요. 어깨 통증은 직업병이라고 생각할 만큼 자주 있었습니다. 하지만 2~3개월 전부터 오른쪽 어깨 통증이 심해 젓가락도 제대로 들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원래 한 15년이 넘었지 싶은데 그때보다 좀 무거운 거 들다가 뭐 근육 찌르는 소리면서 찍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일하다 보니까 치료도 그렇게 못하고 일하다 보니까 왼쪽 어깨를 많이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이 너무 상해갖고 왼쪽부터 먼저 하고 2년 후에 이제 오른쪽 하게 됐어요. 어떨 때는 손 올리니까 되게 뜨끔뜨끔해서 아프고, 어떨 때 밥 숟가락 들면 나도 모르게 한 번씩 가끔 널찌르는 수가 있고 그래요. 네, 회전근개 파열은 회전근개라는 어깨를 회전시키는 힘줄의 모임에 파열이 생기는 건데요.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생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애초에 저희가 어리고 젊고 건강한 회전근개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힘을 쓰고 자주 사용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너덜너덜해진 힘줄은 힘을 받으면 조금씩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변화에 이렇게 힘을 계속 받는, 자주 사용한다거나 혹은 외상에 의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어깨는 머리를 빗거나 옷을 갈아입고 팔을 드는 등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동작에도 많이 사용하는 관절 부위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으면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양쪽 어깨 모두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간을 두고 시행했습니다. 수술한 지 3주 정도 되었는데 지금 전방 거상이 130도 정도로 수동 운동으로 잘 되는 상태이고, 이분은 그 직전에 왼쪽 회전근개 파열이 있어서 이미 수술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재활이나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조금 잘 알고 계시고 해서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피하는 게 병의 재발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가위 같은 무거운 물건을 들기 전엔 미리 스트레칭으로 관절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몸에 부담이 가는 활동을 줄이고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근력을 키워 힘줄에 가는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특히 그 회전근개 파열이 한쪽에 있을 때 반대쪽에 있는 확률이 보통 30%에서 50%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 수술을 먼저 받으시고 왼쪽을 고정하고 오른쪽 팔을 또 많이 쓰시다 보니까 오른쪽 팔이 증상이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아쉬운 게 어깨 수술은 양쪽 파열이 확인이 돼도 동시에 양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을 고정하면 다른 쪽 팔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치료를 결정할 때 증상이 더 심한 쪽 혹은 파열 크기가 더 큰 쪽부터 먼저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얀색으로 보이는 파열된 회전근개가 잘 봉합됐습니다. 수술은 치료의 시작일 뿐 끝이 아닙니다. 수술은 병변을 제거해 움직임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데요. 통증이 줄어든 시기에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수술하고 나서는 도수 치료를 안 받으면 혼자 자력으로 움직이기가 힘들었거든요. 이제 하니까 이제 도수 치료를 받으니까 이제 통증도 많이 좀 좋아지고 올리기도 좀 아직까지는 자력으로 못 움직여도 치료사 지금 올려주니까 어느 정도 회복이 많이 됐다. 도수 치료는 틀어진 몸의 균형을 맞추고 굳어진 관절을 이완시킵니다. 체계적인 재활을 통해 관절의 안정성을 높이고 수술로 약해진 근력도 강화할 수 있죠. 윤한갑 씨는 어깨 치료 때문에 지금은 일을 쉬고 있는데요.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까 하루빨리 현장에 복귀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재활치료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많이 느꼈죠. 전에는 수술하기 전에는 아파도 참고 일하면 괜찮은데 한번 해보니까 진짜 전에보다 훨씬 좋아지고 이러니까 건강에 대한 그 중요성은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봐요. 의학이 발달하면서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은 83세로 늘어났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건강 수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골격계 질환, 이제 방치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자유롭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경우에 특히 심한 거거나 이렇게 한두 레벨이 막혀서 막상 수술을 하면 굉장히 이제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병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문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치료 시기를 상의를 해서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같은 시간을 보낸다면 치료를 빨리 해서 안 아픈 시간을 보내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깨는 웬만한 수술을 다 관절 내시경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새는 기술 그리고 수술 재료, 기구가 다 발달해서 절개 수술 이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고 계신 분들은 하루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